오늘은 2024년 10월 6일입니다. 9월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매수됐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머니프리웨이고요. 종목당 1분 30초, 조금 길면 2분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차트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중요한 이슈가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보고 싶은 종목들은 그에 대해서 시간을 좀 배분을 하면 종목들이 나오겠죠.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코미코입니다. 9월 25일 날 얘기를 해드렸어요. 저항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올라갔다 반도체의 약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55,000원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59,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올라오게 되면 65,000원 부근이 단기적인 목표가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.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65,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7만원대까지는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이것도 수익을 뭐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코미코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이죠. 미증시 쪽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코미코도 역시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이어서 덴티움. 덴티움은 9월 20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.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. 뭐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체 매출의 50%가 중국 매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1,800조가 넘는 자금이면 아마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인해서 덴티움도 역시 실적 기대감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주가는 여전히 뭐 바닥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제가 14만 원 부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는 가격권이 하나가 있을 텐데 그 가격이 한 11만 원 수준이 되겠네요. 11만 원 수준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지선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참고로 지지선은 손절가겠죠. 7만 8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 11만 원, 그 다음에 14만 원대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. 타이밍 나오면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관심 종목이 나오면 또 다른 타이밍이 나오면 계속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9월 25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두산 테스나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. 이 저항 부근에서 지지가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1차적인 목표가는 36,5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의 지지선이었던 29,750원 정도 되겠네요. 29,900원입니다. 죄송합니다. 29,9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37,500원 부근대까지 끌고 가셔도 무난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 9월 30일 날 나왔던 리포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10월 달에 나온 리포트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지금은 흐름대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건홀딩스 9월 11일 날 얘기를 해드렸고요. 9월 11일이면 뭐 이 수준 되겠네요.
저항을 돌파를 했던 타이밍이 이때가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. 그 전에는 지지선을 여기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지지선을 상향 조정해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,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단기적으로 3,400원, 3,000원은 손절가, 3,400원이 단기적인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3,9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10월 들어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. 그냥 우상향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9월 19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휴온스 글로벌 3만 3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. 9월 19일이면 요날이었죠. 요날 매수가 됐고, 단기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여기를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목표가를 도달했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손절가는 29,000원으로 잡혀져 있고요. 33,500원이 단기적인 목표가였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, 그러면 33,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차익 실현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거래량이 만약에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홀딩해서 끌고 가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게 아이센스라는 종목이에요. 9월 10일 이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,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날. 그리고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, 뭐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좀 다는 가격대가 저항 부근이었어요.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아이센스 매수 타이밍이 새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지금 현재 보이는 가격이 21,500원 수준 부근이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손절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16,950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. 빠르게 넘어갈게요. 뭐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은 뭐 얘기를 계속 해드리겠지만, 그런 이슈가 없으면 그냥 차트상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HPSP입니다. 저항이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. 최근에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다가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반도체 이슈 때문에 출렁거림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현재로 보이는 가격은 3만원이죠. 3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뭐 단기적으로 36,500원 2차 목표가, 뭐 2차 목표가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43,0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9월 25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하나 머티리얼 9월 25일이면 이날이네요. 여기가 저항이었고요. 지지받으면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뭐 이 지지선을 지금 뭐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10월 2일날 저점이었던 34,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최근에 2차전지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2차전지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, 목표가는 42,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44,000원대까지 이 사이까지는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끌고 가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들어서 이슈가 된 게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 제공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연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연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게 담보 제공을 했을 때 가격이 좀 중요하거든요. 가격이 중요한데 이 가격이 일일이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네요. 일일이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,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담보 계약
단가를 좀 구해서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. 지금은 뭐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평균 단가를 구하면은 사실은 나오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가격 싹 나눠보면은 주식수 나누면은 나오겠죠. 평균 단가가. 그러면 그 단가 이하로 빠지면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에코앤 드림. 에코앤드림은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.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대가 8월달 요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. 그리고 지지가 나오고 올라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저항 돌파를 해주고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제가 목표가로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이 5만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5만원 오면은 그냥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앤드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이거는 박스권 상단까지만 누려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. 9월 12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네오셈입니다. 네오셈 매수를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저항이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했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17,000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윗꼬리를 좀 달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뭐 리포트나 뭐 방송 얘기하는 거 하면 CXL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이 CXL 기대감이 좀 존재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,800원, 1,800원 손절가 잡고 17,000원 목표가 잡고 박스권 매매만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 이상 노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요 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6월 24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솔브레인 홀딩스예요.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. 9월 30일 날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 사업기간 연장 합의에 따른 사업 종료일 변경, 그래서 영업 정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가 나왔어요. 그게 이제 자회사 솔브레인 SLD라는 회사인데 OLED 관련주인데 OLED에 대한 이슈가 뭐 최근에 좀 약하잖아요. 아이폰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폰이 AI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얘기가 있어서 많이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외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어서 OLED에 대한 악재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6만 1,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은 이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.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가격은 85,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이오주 중에서 HLB 테라퓨틱스가 타이밍이 9월 23일 날 나왔습니다. 9월 23일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한 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만 되면 다시 한번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손절가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9,100원, 9,1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, 11,150원이네요. 1150원이 단기적인 저항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래가 이때 많이 좀 동반이 됐죠. 그리고 거래 없는 조정이어서 뭐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8,500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9,1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8,500원 이탈신 최종 정리 1,150원이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돌파를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목표로 보고 있었던 게 13,000원이니까 13,0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9월 12일 날 제가 SFA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9월 12일이면 아마 이 저항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
중기적으로 일차적인 목표가로 제가 한 29,000원대를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급락이 한번 나왔네요. 그쵸? 급락이 나오고 지지선 하나만 확인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25,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세요. 25,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9월 19일 날 제가 코스모 화학을 얘기를 해드렸어요. 코스모 화학을 얘기를 해드렸고 저항을 이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.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27,500원, 27,500원 돌파 시 33,000원 부근대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손절가 좀 잡게 되면 24,000원 정도, 24,000원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비중 축소해서 밑에서 22,000원대에 재매수해서 비중 조금 늘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거래량이 올라가다가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앨런 머스크도 뭐 트럼프 쪽에 붙었는데 뭐 민주당이 될지 지금 공화당이 될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뭐 투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쪽의 자동차, 전기차 관세가 유럽 쪽에서 지금 관세를 매기거든요. 중국 전기차에 대한.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 관련주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CS 베어링 9월 19일 날 얘기를 해드렸고요. 9월 19일이면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 있었고 지금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베트남 종속사의 132억 금전대여 연장을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는 대선에 대한 이슈 때문에 변동폭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손절가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기 있죠 여기 6,100원 이탈하면 최종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뭐 5,000원대까지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 손절가 체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9월 25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은요 테스예요.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있었고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올라오게 되면은 19,500원대까지 올라온 다음에 조정받으면 상당히 좋은 건데 시장은 올라오고 전 고점 부근이었죠. 시장이 전 고점 부근이라는 게 조정을 받아주고요.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아주고 이중 바닥이 형성되고 이전에 고점이 형성됐고요. 이 고점 부근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서 19,5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19,500원 가면은 그 다음에는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박스권으로 보시면 됩니다. 23,000원대까지 보시면 되니까 흐름대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9월 20일 날 DTNC 아로에 대하여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. 전 고점이 이렇게 있었고요.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지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지지가 좀 안 나온 게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난주는 아시다시피 퐁당퐁당이었어요. 퐁당퐁당이었기 때문에 뭐 시장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여기가 지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월요일 날 반등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9,400원, 9,300원, 9,300원 단기적으로 타이트하게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글로벌 텍스프리는 9월 11일 날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. 저항을 이렇게 돌파를 한 후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9월 말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프랑스 법인 펀드 사업자 승인 취소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. 뭐 그 내용이 원래는 이때 있었죠. 그래서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. 지금은 그런 악재가 적용이
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손절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3,500원 손절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4,250원 단기적인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9월 11일 날 같이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필옵틱스입니다. 필옵틱스 이렇게 저항이 있었고요. 이 저항 돌파 시도를 계속 하다가 지금은 시장이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단기적인 목표가 일단 24,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.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가 하나 좀 예시를 해드리자면 18,900원, 18,9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코스모신 소재를요 9월 초에 얘기해드렸어요. 9월 초.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게 9월 말이었던 거고요.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질적인 매수 타이밍은 이때 나와갖고 매수가 진행이 된 거고요. 11만 8천원 있죠. 11만 8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단기적인 목표가는 13만 7천원이었는데 13만 7천원 딱 터치하고 그냥 끝났으면 단기 깔끔하게 먹는 건데 지금은 뭐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말씀드렸던 대로 11만 8천원 지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3만 7천원에서 14만원 사이 횡보고요. 횡보가 아니라 저항이죠. 저항. 이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 중장기로 18만원대까지 보시면 됩니다. 18만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뭐 9월달 10월달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. 그리고 미국에서 보더라도 뭐 흐름 자체가 크게 나쁜 흐름은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, 그 다음에 손절가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10월달 들어서도 한 10개 종목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타이밍 나오는 종목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종목들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슈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1분에서 1분 30초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거의 최근에 뉴스가 많이 없어서 그냥 차트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손절가 목표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25일 날 23일 날 뭐 13일 날 얘기해 드렸던 워닝 머티리얼즈 토니모리 명신산업 그다음에 BCNC 파도 원익 IPS는 제가 9월 5일 날 9월 4일일 거예요. 10월 4일입니다. 죄송합니다. 10월 4일 날 제가 AS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